두 가지. 읽어봤어요? 예, 가져갔습니다. 혹시 안 읽은 사람 있어요? 그거 읽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성역을 못해요. 성역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기초를 나쁘게 내야지 하는 거예요. 무교, 도교, 불교, 제자백과. 오늘날에 있어서는 서양 철학을 해야 성리학을 알아요. 왜? 그러냐면 논리니까. 논리 구조니까. 그리고 실증적으로 하고 논리적으로 따져가는 거니까. 이 철학이 완전히 그냥 범범하게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거 한 사람은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그 동양에서도 성리학자가 그렇게 많아도 진술하는 게 왜 누구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읽어오라고 하는 게 내가 두 가지였는데, 첫째 거부터 봐요. 조선조 성리학의 특성과 현대적 의의라는 거 있죠? 거기에서, 뭐가 있는고 하니, 조선조 특성이나 이게 좀 같아져. 조선조 성리학의 그 특징의 앞에 쓴 거, 그 서설은 보면은 이렇게 대개 읽어보면 이제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만은 거기 부설로 쓴 게 있어요. 거기다가 부설로 쓴 거. 조선조 성리학의 역사적 조명, 조선조 성리학의 특질, 현대적 의의, 요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먼저 책은. 그거 말고 새로 만드는 책, 새로 만드는 거기에는, 거기 부록이 들었어요. 부설. 여기 또 설명된 게 있어요. 이거 중요해. 그전 책에는 이거는 없다고요. 새로 만드는 책, 그거 가졌어요? 내가. 거기에, 태극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이기설이 있어요. 이기설. 이기의 왕. 요거 있어요. 네. 그걸 안 가졌으면 그거를 알기가 어려운데, 그 다음에 삼방은 내 가서 신승론이 있어요. 이제 4번에 성경론이 있어요. 신성론.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니? 성경론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조금 더 살려요. 댕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먼저 알으라고 내가 그 읽어오라고 한 거예요. 물론 그 외에 이제 설명으로 한 거 있지만은 여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곧 또 하나 논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송대. 성리학.
천대성리학의 연원이 어디서 오느냐? 천대성리학을 이게 송학이라고도 하고 송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정자 두자가 완성했기 때문에 정주학이라고도 하고 이걸 다 대표로 완성하니까 주자야.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주씨라고 부른 주자 주령계 동생이라고 했는데 주령계 그리고 소방절이라고 있어요. 소방절 그리고 장흥도 장계라고 하는 장계 이 흥고 선생이요. 장흥도라고 큰 거죠. 장흥도 그리고 이제 정명도가 있고 정이천이 있어. 이게 형제가 아니에요. 정이천.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여기 가서 주자가 대성한 거예요. 대지초. 이게 송학인데 이런 분들이 공부한 것을 소위 이게 송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학, 이렇게 송학이라고도 하고 정주학이라고도 하고 주자학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연원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거 아주 새로운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유학, 신유학이라고 해요. 신유학. 왜 그러냐 하면은 유학은 요순시대, 공망시대, 2500년 예전에 있던 아주 처음에 이렇게 선진시대의 유학이 있지만, 이건 진나라가, 진시황이가 통일했던 이전 춘추 윤국시대의 공자나 이제 그 이전에 요순, 항은주 3대, 적어도 한 2000년, 여기서 선진시대에서 여기로는 거는 공자시대만 해도 2500년이 돼요. 근데 그 이전에 하면 선진유학이라고 해요. 이 선진의 유학이라고. 선진의 유학이라고 하면 이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로 오면은 이게 위진, 남북조 시대에 있는데, 위진, 위나라, 진나라, 그리고 남북조 시대, 중국에 남북조 시대가 있어요. 남북조 시대에 그 유학이 있어. 그때 유학. 요건 다른 거야. 위진 시대는 유학이 발달하지 않고 이런 도교라는 건 이건 유교가 아니에요. 이건 노장이야. 이건 노자와 장자 이런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이건 자연주의야. 이건 자연주의. 예, 자연주의. 이 선진시대 유학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인문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주의, 이게 다르지. 이 위진시대 자연주의에 치여가지고 유학이 발효를 못했어. 오히려 섞어가지고 얘기하지. 여기는 유학이 아니야. 위진 남북쪽 이거 마찬가지야. 이거 이제 그러면 이제 세제에 들어가면 수나라와 당나라, 수나라와 당나라가 있는데 수당 시대라는 건 말이야. 유학이 아니야. 도교도 아니야. 여기는 불교 시대야. 불교 시대. 이건 불교 시대라. 수당 불교가 최고예요. 중국의 수당 불교라면 아무도 못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이 수당 불교 때문에 노장도 여기에 오히려 이것하고는 이렇게 서로 많은 합작도 해요. 그러나 이게 더 고급으로 보는 거야. 노장보다. 유교는 하급으로 봐요. 이 수당시대는. 그래 앉는데도 불교는 높은 데 앉고 도교는 조금 가운데 앉고 유교는 조금 낮은 데 앉았어. 그 수당시대라는 건
완전히 불교 시대예요. 그 불교, 여기서 도교, 여기서 불교. 그러다가 여기 송대에 들어와서 이 송대 유학, 그때 이 당시에도 유학자들이 가서 여기에 많이 빠져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 노장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유학. 여기는 노장과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다가 보니까 노장에서 말하는 거, 불교에서 말하는 거, 유교에 다 들었어. 그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송대 유학자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노장도 알고 불교도 알고 제자백과도 다 공부하니 그래. 그래가지고 유학에 그런 거 특이하게 다른 점이 뭐냐. 그 여러 가지 종교에다 탑을 다시 세운 거야. 이건 그때 송대 유학자들은 노장과 제자박과 불교를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학은 유학인데 이건 네오 컴퓨시아니스트다. 신유학이다. 새로운 유학이다. 그전 유학자들은 노블을 모르거든. 그런 거 다 몰라. 근데 이는 다 공부해서 알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높은 탑을 다시 세운 거야. 그래서 이걸 신유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승리학을 하려면 이런 얘기를 신유학을 승리학을 하려면 이걸 다 전제로 알아야 승리학을 하기 때문에 이거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 주자가 말한 거, 이분들이 말한 걸 결론적인 것만 받아서 배우는 거지. 이들이 공부한 것 같이, 이들이 이런 거 공부한 것 같이 다 공부해가지고 한국 승리학을 한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얼마 안 되는 거야. 얼마 안 돼. 그 점이 참 어려운 점이야. 근데 주자가 옳다고 한 건 옳고, 주자가 그러던가 하면 그러고, 그렇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걸 다 공부해가지고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자기 이해한 자기 말로 승리학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주자학을 따라서 일정을 말해. 거기에 대한 존재론, 거기에 대한 인식론, 거기에 대한 당론,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이 과정을 다 선진유학서부터 이 위진남북조의 도학, 그리고 이 수당의 불교, 그리고 제자백과설, 뭐 병법까지도 말이야. 다 능히 알면서 해서 다시 승리학을 세운 사람이 있다면 이게 이율복이야. 이율복은 절에 가서 불교 공부했어. 노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능가해서 제자백까지 다 유교의 고성도 능통해. 천재예요. 그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한국 승리학 얘기할 때 나와야 되고 그 과정을 먼저 설명해야 하니까 어려운 과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19살에 들어가서 20살에 나오면 강원도 절에 가서. 근데 그때 노승들 나이 많이 수고해서 평생 선에서 늙은 분들이 젊은 율법 보고 생불 출현이라 산부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 생불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들이 기념실을 젊은 율법한테 받아. 노인들이 기념실을 받아요. 그런 분들 뭘 불어도 그런데 그럼 이런 과정을 알아야 여기에 송대 승리학을 하고 우리 승리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과정을 여러 가지 그 유불도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시간이 많이 없고 내가 숙제를 주면서 이렇게
먼 산을 보면서 지나가야 해서 산에가 헤매면 시간이 모자래. 그래서 내가 숙제를 주는 거니까 숙제 안 하고 와서 앉으시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 읽고 요점, 어려운 점, 난해한 점, 그런 점을 지적해가지고 와야 강의를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 그만두고 여기서 태극론이라는 거, 그 복사했으면 그 태극론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 위에 소설도 다 한 시간이 없으니까 태극론, 이걸 모르면 증명을 못해요. 이 태극이라는 말은 주역에 있는 말이에요. 이건 이 다른 이 이기설 무슨 심승설에는 태극론이 안 나와. 이걸 가지고 이기설, 심승설, 성경론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향을 하려면 반드시 주역을 읽어야 돼. 주역에 어디를 읽냐면 건곤괴, 최소한 건곤괴 읽고 계사, 상하 계사, 전하, 사인도 하나 있고, 그리고 조금 따라가면 10가지가 있어. 이제 건곤괴, 원패가 있고, 이제 문헌전, 이런 설괴전, 그리고 이런 이 담전상하, 상전상하, 그리고 대상소상, 그리고 계사전상하, 그리고 문헌, 석괴, 작괴, 지금 말하는 설괴전까지 하고 전부가 10개예요. 10익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읽어야 성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읽으면 성량만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안 하면 동양학은 아주 못해. 천문학을 해도 그걸 읽어야 돼. 의학을 해도 주역을 읽어야 하고, 정치학을 해도 읽어야 하고, 이런 교육학이나 이런 사회과학을 해도 그걸 읽어야 하고, 그리고 종교 철학을 하더라도 더군다나 주역과 중용을 꼭 읽어야 돼. 근데 그렇게 좋은 고전인데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 주역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금 없어요. 지금도 시중에서 좀 해요. 그건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일종의 점수 비슷한 거 하는 거지. 거기에 이제 주역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역을 말하면, 주역을 말하면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상, 수, 리, 이게 상하으로 하는 현상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관계다. 그러면 이건 하나 다른 거야. 하면 거기에 모양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건 화고 이건 수. 화수 이게 도상으로 됐다. 도상으로 됐다. 이러한 역도 거기에 수가 있어. 변화를 하면 변은 수야. 변화라는 건 숫자예요. 이렇게 시간이 세요. 하면 때 한참 가면 봄, 한참 가면 여름, 한참 가면 가을, 한참 가면 또 수야. 병아리가 37, 20일 가면 아래서 병아리가 오리는 47은 28, 28일이면 오리가 돼서 돼지는 105일이면 사람은 280일이다. 전부 7도수야. 전부 7도에 떨어져. 7도에서 생하는 거야. 그것도 주역이 천지 지로는 7일 내로니라. 7도수에서 돌아. 그런 것도 요새 키운데 주기율 7도 아니야?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과학사상, 이 나진파이 화약이 뭐 이런 거 동양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대포 만들고 나치관 가지고 저이 아시아 지역, 이 동남아 지역, 아프리카, 아메리카 다 점령한 거예요. 근데 그 동양에 고등소학도 있어. 숲의 산경이라는 한문으로 쓴 고등소학이야. 근데 지금 그건 아무도 몰라. 보고도 못하. 의학, 천문학, 역사, 태양, 태양에 도수맞아가는 거, 음력령을 맞춰가는 거, 황도를 맞춰가는 거, 다 과학이 있어. 그 전부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을 안 읽으니까 못하죠. 고전을 안 읽으니까 못해. 그래서 이런 참수에게 이 변수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해가는 거 보면 예언하지. 몇 도에 가서 다른 걸. 응? 이게 수가 변화해. 이게 사이로, 이게 3으로 나와. 이건 3으로 나와. 응? 그러니까 수를 따져보면 이게 언제 가서 어떻게 된다는 걸 미리 얘기하지. 그럼 그게 점이 된 거예요. 극수지례지의 점이야. 수를 극진해서 올 것을 아는 것을 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야. 여기도 모르겠거든. 이게 어디쯤 가서, 여기로 보면 이거 점복자야. 그래서 이렇다고 이거 점자야. 결정해. 의심 없이 얘기할 수 있어. 구역을 알면 저 안에도 알아. 그래서 지금 고생해요. 조금 지나고 풀리고 벌써 아는 게 안 봐도 알아. 높은 산이 있다. 그러면 깊은 큰 강물이 흐르고 안 봐도 알아야 돼요. 봐봐서 아는 게 아니야. 이거 보고 저쪽을 알아. 서쪽, 동쪽에서 갔더니 서쪽에 확 먼저 비치고 서쪽에 해가 지면 동쪽에 노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쪽 보고서 음에서 양을 보고 양에서 음을 보거든. 그러니까 훌쩍훌쩍 아는 게요. 점할 것도 없어요. 진리가 와서 그냥 지각이 나서 그냥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로 보는 것. 이로서. 이로는 이치로. 이게 이치로 주역을 봐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상수. 이거는 점쟁이들이 이런 걸 하고, 이건 한나라 때는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이 송나라 때 들어오면 주역은 이치로 보는 거야. 이거가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라고 하는 개념, 여기 뭐냐? 여기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응? 요새는 이성이라는 말 쓰지, 이성. 응? 이성. 또, 감성이라는 말 써요, 감성. 감성, 이성, 이성.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야. 이치를 아는데, 이치의 본질이 뭐냐? 이치의 본질이 뭐냐? 이치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이게 성에서 오는 거야. 성에서. 이건 하루비 본질이야. 천명으로서 나한테 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치가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남자, 여자도 이치가 달라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으로 말하면, 본성은, 이게 독이다. 옛날 사람이 지금 사람이고, 검은 사람이 흰 사람이고, 뭐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이고, 인간의 본질은 사람 모습과 습관 달라도 본질에 쑥 들어가면 같은 거야. 애미 좋아하고 자식 사랑하고 다 형제간에 우애있고 부모에 대해서 효성하고 똑같은 거야. 환장 되고 또 탕자가 되면 그런 거 없지. 돈에 팔리고 뭐 지위에 팔리고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팔리고 뭐 노름에 팔리고 기집에 팔리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 게 나를 돌아다니고 왜 좀 탕아요? 방탕한 자식이다.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이 본성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성에서 나오는 이치, 본성에서 나오는 정성, 응? 감정. 응? 그래서 이렇게
이성, 감성 이렇게 안 해요. 성지, 성정 이렇게. 이 성에서 지, 정, 의가 다 나와요. 이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우리가 행동하는 의지의 요소, 이게 다 여기서 나와요. 본성을 바로 가졌으면 진리를 찾아가는 거고, 본성을 잃어버렸어, 그 사람은. 본성을 잃어버렸거든. 그러고 딴짓만 하거든. 욕심과 감정으로. 이게 실정. 이건 실정한 겁니다. 미치겠냐고. 그건 본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불교에도 견성하면 부처고, 도교에도 찰성하면 진리에 들어가는 거고, 유교에도 진성, 자기의 최선의 허구와 가장과 기만이 없으면 진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성학이요. 그래서 성리학이요. 이름도 이성학이니 감성학이니 안 해. 서양인을 그렇게 갈라서 하지. 그 자체가 전체의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거거든. 달라요, 서양과 또 달라. 실험적 여기서 달라. 히브리적 사용하고도 달라. 불교하고도 또 달라. 노장하고도 또 달라. 요거 조금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이 기초를 먼저 잘 알아야만 그 다음 얘기를 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읽어오라고 한 거야. 그러면 요거 내가 조금 읽을 테니까, 그러고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요. 거기 혹시 그 책에는 들었죠? 거기 나오죠? 거기 잘 안 보여. 처음에 보이는 게 태극론이야. 거기. 태극은 중요하게 말해. 다른 데는 태극을 말하는 데는 없죠. 저기는 무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이라는 건 노자에서 나오는 말이야. 노자에서 처음 시작이야. 그리고 이 태극이라는 건 중요하게 육아의 경전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무극이라는 말은 도가, 자연주의, 노자, 도덕경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 것도 알면서 회사전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소음대 성리학의 비교,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것이 주령계, 아까 저기 써있는 주령계의 첫 출발자인데, 이 양반이 불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도가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고서 육아에 들어와서 다시 공부를 하니까 육아에도 그런 요소가 있으면서 다른 점이 있어. 그래서 이가 태극도설이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그 태극도설은 그 도가와 불가와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태극도설을 잘 알아야 돼. 요전에 프린트 해주었죠. 태극도설. 그거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 그 그림이 요거 그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 비교할 테니까 그거 버리면 안 돼요.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란 우주의 본체를 단축으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본체는 무성무취한 것이라 이것을 무극이라고 하는 동시에 우주 만물이 이에서 조화하는 근본이 되므로 태극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야. 그런데 이건 원래 노자 말이거든. 이건 주역에 있는 말이거든. 그런데 이 태극이라는 개념하고 무극이라는 개념이 이건 학파가 달라. 그런데 여기다 무극이 태극이라고 이 주자가, 주령계가 말이야. 이 주자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노자의 철학의 무고, 이건 아무것도 이건 없다는 소리야. 여기 이 노자가 말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복구여 무극이라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이 노자 사상이라는 거는 진리를 찾아가려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진리가 아닌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리로 돌아가려면 이거 비진리에 이 아닌 요소 이거는 없어야 되거든. 그래야 그 진리로 들어가요. 응? 딴 게 들었거든. 그러니까 진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인위적인 건 말이야. 이건 비자연이야. 자연이 아닌 거지. 자연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위적인 요소는 이건 부정해야 돼. 인위적인 요소. 이 자연으로 되는 거야. 나 하고 싶어 놨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거든. 내가 죽고 싶어서 죽어요? 아니에요. 숨 쉬라고 해서 쉬어요? 들어셔라, 내셔라, 맥박이 돌아라. 이렇게 해요? 하나도 사람이 하는 게 없어요. 그걸 지가 다 하는 줄 알아? 인간이 다 하는 줄 알아? 그건 다 버려야 돼. 응? 아주 사람이 옳다. 그건 진리다. 이렇게 말한 거 있죠. 영원한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이 유명하다. 그건 훌륭하다. 그건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하나하나 다 보증해요. 그러니까 무예요. 없을 문제는 이렇게 놓고. 아니, 무의.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틀렸어. 틀린 걸 가지고 자기야. 그 생각 없어야 돼. 무사. 네가 하는 행위, 네가 하는 행동, 그거 틀렸어. 그것도 없어야 돼. 네가 좋다고 하는 거, 그거 이름 날 거라고 유명한 거. 아니야, 이름 없어. 그거 틀렸어. 그것도 이게 전부 다 니한테 다 버려야 돼. 어떤 게 이거 다 그래. 여기 나라고 하는데 나가 나라고 하는 거 진짜 나 아니야. 그것도 버려야 돼. 여기는 전부 이 문자로 문자로다가 완전히 리텐 해버려야 돼. 어떤 게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하고 옳다고 하고 가령 올림픽을 뛰었는데 1등을 했다. 크라운을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저놈은 꼴등했다. 현찰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노자가 볼 때는 상줄 게 못 돼요. 얘는 꼴등을 했어도 최선을 다해서 뛰었거든. 저건 적당히 뛰어도 1등 하거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적당히 뛰어서 1등 한 놈은 안 줘. 최선을 다해서 꼴등했으면 거기다가 상을 줘. 그건 제 주어진 본성 그대로 다 했거든. 가치 평가가 전혀 달라. 노자가 볼 때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상줄만 한 게 못 되는 거예요. 호의와 기만이 없이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자연으로 한 거니까 인위적으로 상준다. 그건 상줘요. 때로 거짓말로 새겨가지고 또 힘이경을 깡패로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이기고 잘 사는 거. 완전히 부지예요. 그런 건 완전히 부지. 노자는 그런 건 쳐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르거든. 그래서 무의, 무사, 무화 이게 들어가서 이 자연주의라는 건 없을 문자 하나가 이게 들어가지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바른 장자는 이제 이건 노자의 전자인데 이건 비노자, 허요 텅 비는 청천하늘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비한자인데 그래서 노자의 없을 문자, 장자의 허를 모르면 이거 허무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걸 모르면 접근도 못하는 거야. 노장의 접근도 못하는 거야. 그걸 잘 보면 거가 아주 묘처가 있어요. 응? 묘처가 있다. 응?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다 흡수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인위적인 요소는 다 무삼, 무미, 무명, 무지. 우리가 안다는 거. 이거 다 이건 가짜야, 이거. 그런 거 다 안 돼요. 지금 뭐 많이 만들어요. 이 과학 기술로. 지금 뭐 인조 사람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하는데, 그거 노자가 볼 때는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인위적으로는 이 균형이 깨지고 나중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 노자에서 배울 건 다른 사람이 못 가리키는 그 측면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주 배워야 돼요. 이 과정을 한번 겪어야 돼요. 응? 예. 욕심 많고 고집 많은 사람은 더군다나 이거 한 번 읽어야 돼. 그래서 그게 딱 떨어져. 그게 살이 아니야, 때요. 때를 살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 손해보라고 그랬어, 노자는. 무니까. 손지, 우손지, 또 손해보고, 또 손해보라. 이지어 무손이라. 더 손해볼 거 없이 다 버렸다. 그러면 무의를 할 것이 없는데 다 했느니라. 진리만이 남았느니라. 이건 자꾸 떨고 떠는 건 때예요. 마음속에 있는 때, 우리 행위의 때. 이 때를 떨고, 이거 살이 아니요. 다 떨고 나지. 살만 남았거든. 아무것도 할 거 다 했는데. 그때는 진리만 남았는데. 근데 그 진리만 남은 게 뭐냐? 그때 가서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박자가 견소포가 아니야. 이건 물들지 않고 허영어, 빨간 물, 파란 물, 누런 물 안 드는 거예요. 백지라고. 이게 원지요, 원지. 요거 발견하면 나무가 컸는데 사람이 벼다가 이렇게 책상도 만들고 뭐 저런 글상도 만들고 집도 짓고 그걸 가보는 거예요. 원등걸, 원등걸. 인공이 가하지 않은 원등걸. 그게 자연인데 자연을 안다. 다르다. 소, 물들지 않은 원형. 그걸 보고 발견하고 박을 내 속에 박을 안 한다. 그게 도인이야. 그게 성자야. 소박한데요, 소박. 무슨 수식해서 뭐 빨간 물, 누런 물 들여가지고 이쁘게 이런 거 아니야? 소박한 사람. 진리 자체. 이게 박사사야. 소박사사. 자꾸 공부하면 저것도 올 거예요. 이제 노장 사상이 중국권, 황노지하, 황제가 중국 25사 역사에 제일 우리 단군같이 꼭대기 와요. 그래서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노자장자인데, 그 공명, 요술 공명하고 달라. 그 자연주의니까. 그런데 그 황제가 어디서 배웠느냐? 청구국에 와서 배웠대. 청구하야 청구의 동쪽에 건너와서 자부선생이라는 붉을자자하고 마을 부자 자부선생이 있는데 그한테 와서 이 박사상을 가져갔대. 공통산이라는 천국의 금강산 같은 산이 있는 광성자라고 하는 선생한테 와서 너를 닦자. 이룰 수 없자. 공통산이라는 건 이렇게 모의산근에다가 이렇게 모의산근에다가 한다. 이 천구에 공통산에 와서 광성자라는 사람한테 광성자 이룰 수 없자. 한테서 이 동방에 이 자연주의 철학을 배워갔대. 응? 그것이 나중에서 노장 사상도, 그것이 도가 사상도, 중국의 도장, 수백 권의 도장이 생긴 거야. 그 위진남북조 시대의 도학도 그거야. 유교도 공자맹자가 중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공자맹자의 선생님은 요순인데, 요순은 4,300년 전 사람인데, 그게 역사나 신화냐 하는데 부정을 했어. 왜 그러냐? 청조의 고정학자가 부정해서 실증이 없으니까. 신화지, 이건 역사가 아니다.
다 부정했는데 그이들 다 죽은 뒤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은나라 서울했던 3,500년 전 서울했던 데서 땅에서 유물이 나오셨는데 수천 점 나왔어. 문자로 쓴 것도 있고 일찍월찍 쓴 것도 있고 몇 년 무슨 년 마복의 왕 무슨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월직이 났다. 거기 각본에 써있어. 근데 현대과학에서 딱 네 번 일찍 한 번 다 맞아. 시간까지 맞아. 근데 그러고 보니 거기 요순이 나왔어. 그 요순이 공자가 할아버지라고 참 절하는 분인데 그걸 증거가 없다고 부정했는데 그 부정하던 고정학자 청나라 고정학자 다 죽은 뒤에 각본학이 나와서 은호에서 은나라 서울에서 땅에서 그러고 그게 요순이 나오는데 동이진이 차이니스가 아니래. 중국 사람이 아니고 올드 코리아 고조선 사람이. 그런데 노장이 굉장히 훌륭한 건 이건 천국 사람이래. 천국가 어디야? 그 우리나라거든. 지금 뭐 천부 아파트, 뭐 천부 영화, 천부 하잖아요. 그 우리예요. 중국이 아니야. 이 천부 사상이 뭐냐? 유학, 희민의 유학이라 그 백성들이 유순하고 순박하다. 아주 그 고전에 나오는 거야. 네. 그래 내가 딴 얘기하면 시간 걸어서 얘기할 수 없는데 내가 1994년 북경대학의 개건 교수로 내가 강의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많이 들었어요. 밤을 3번이나 바꿔서 자꾸 사람이 들어. 근데 내가 거기 있을 때 나보고 평북을 가래. 평북은 북경에서 한 200이 돼. 뭐 하러 가냐니 거기 황제 사당을 짓는데 황제가 우리 단군 같은 게 중국. 내가 거길 뭐 하러 가냐고. 나는 중국하고 내가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래. 유학사는 고전을 하기 때문에 가야 하는데 거기 이제 역사, 철학, 고전 공부하는 사람들 노인들이 버스가 2대가 나도 가지. 그래 갔어요. 갔더니 그게 쭉 만리장성 끝머리 동쪽에 거기 평균이라는 데를 갔어. 그래서 올라가니까 이 사당을 짓는데 낙성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 여기다가 황제 사당을 짓는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 같이 가는 유물이 나오는데 땅에서 유물이 나오는데 아주 고대 선사시대 유물이 나온대. 그리고 한나라 때 또 팠는데 그때도 고물이 많이 나온대요. 옛날 물건들이. 근데 최근에도 나온대요. 거기를 파면. 그래서 제일 먼저가 황제니까 그 황제에 있는 걸 여기다 세우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세운대. 그러냐.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하겠다. 뭐를 묻는 거니? 여기 공통산이라는 게 있냐? 이걸 물었거든. 이렇게 그래. 앞에 삐쭉삐쭉한 산이 큰 산이 있고 앞에 있어요. 저게 공통산입니다. 그래. 그래. 알았다고. 그럼 이 광성이라는 너를 광자하고 이를 성자 광성이라는 광성자라는 이름이 있냐? 여기가 광성촌입니다. 딱 됐어. 됐다. 여기다 지금 맞다. 왜 그러냐? 내가 조금 얘기했더니 나보고 축사를 하래. 내가 축사했어요. 깜짝 놀랐지, 그 사람들. 그럼 천국가 어디냐 하면 바로 만리장성 끝머리 요동반도. 그게 천국이야. 그가 천국이라는 걸 한나라 때 복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가 방역이오라는 고대지리 그 원본을 가지고 있었어. 그 잿나라, 산동반도 잿나라에서 콤파스를 돌리면 300리 거리래. 300리에 있대. 한반도는 뭐냐? 이거 600리나 돼요. 그런데 300리는 요동반도만 딱 닿거든. 그 요동이 천구야. 그 옛날에 내가 고증한 논문이 있어. 여기가 황제하고 관계, 황제가 여기 와서 이 자부선생 광성자한테 수상학내물을 받아갔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대로 만난다고. 지명도 맞고 지위도 맞고 청구도 맞고 다 맞으니까 그건 좋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도장사상의 근원이 뭐냐? 우리 거 아니야.
자연주의도 우리 거라 이 말이요. 공맹주의만 우리 거 아니고 그거 다 우리 거야. 조금 더 나가면 주역도 우리 거예요. 그 얘기는 또 하지. 하여간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인데 이제 모르다가 이제 알기 시작했어. 중국과 서양과 다 한뒤에 우리 걸 보면 이제 아, 네. 얼마나 위대한 사상이 우리 겁니다. 위대한 민족이다. 아, 22개 되는 조그만 민족이 22개나 있었어. 여진, 말간, 음루, 뭐, 한 개 다 있어요. 조선도 하나야. 다 망했죠. 근데 한국만 어떻게 4,340년을 그래도 와. 뭐 때문에 그러냐? 무슨 힘으로 그러냐? 어떠한 족속이 살기 때문에 그러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 응? 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남한테 많은 침략을 받고 200회 이상의 침략을 받았대. 근데 다 이겼어. 침략하고 다 접탄시키고. 옛날에 우리 지키는 저 칠성각에 가면 노인이 이렇게 앉았는데 그건 불교 아니야. 칠성각에 가면 이렇게 앉았는데 호래가 옆에 있어. 그때 호래가 이렇게 웃고 있다고. 그 호래가 데리고 다니요. 비서마냥 데리고 다니요. 늙은이가. 그러니까 저기오면 어떡하는가? 웃지 않아요. 딱 이렇게 일어나요. 방아버리고 물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어지린자가 우리 글자인데 어지린 사람인자고 사람인자가 우리 민족의 고유명사야.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가 아니야. 그런데 그 어지린자에 인자하지만 반드시 그 속에는 정의, 인의에서 정의감이 들었어.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점잖은 양반을 속이려고 한다더니 잘못해봐요. 그 얼마나 선비의 기질이 나오는가. 무서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깡패도 용맹이 있지. 깡패도. 선비도 용맹이 있지. 깡패는 더 큰 깡패를 만나면 허리 굽으려. 선생, 형님이라고. 선비는 안 그려. 틀렸으면 틀렸어. 절대로 죽어도 안 돼.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서 뭐 진토가 뭐 썩어서 진토되고 그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없지. 절대 안 돼. 이 선비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무서워요. 그냥 용맹스럽다. 진용이요. 만용이 아니야. 양한적인 용기가 아니다. 이게 한국의 선비요. 그러니까 남한테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이긴다. 그러나 우리는 4,300년 동안에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범한 일이 없대. 공격한 일이 없대.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럼 허기기냐? 또 사람은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도구로 와라. 사람뿐 아니라 식물, 동물, 저 꽃한 송이도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봐요. 그래서 저기 목이 마를까? 햇빛이 안 들까? 무슨 누가 저거 하지 않을까? 또 보고하는 마음을 가졌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상이라는 건 공부하고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 그런 거 없어. 다른 나라는 저희 나라가 최고라는데 우리는 모든 생명을 부재하러 도구로 왔대. 그런데 그걸 무슨 뜻으로 하냐? 하늘의 뜻으로 부재하러 왔다. 이게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다는 그거예요. 하늘에서 준 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동방사상이 노장주의 만든 게 아니에요. 공자주의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사상의 근원이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가 참 깨끗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인도에서 발달해서 왔다고 하지만 한국의 사상이 원체 그러니까 딱 좋았대요. 그러니까 우리한 원효대사, 대가국사, 보조국사 연달아서 세계적인 불교인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다른 데는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게 없어요. 신문화장은 중국에도 없고 인도에도 없어요. 원효권 중국에 가고 인도에 가고 세계에 퍼지잖아요. 신문화장. 예. 문이 10개예요. 서로 싸우지. 들어가 앉고 안방에 들어가게 다 만났어. 사람방으로 들어온 사람이나 안방에 앞문으로 온 사람이나 뒷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 다르지만 들어가서 안방에 앉으니까 같은 자리야. 그래서 신문 화장 논의는 한 거예요. 그런 거는
다른 불교에도 없어. 중국 불교에도 없고 인도 불교에도 없어. 한국 불교에 있어. 고주국사의 철학과 선법은 말이야. 중국에도 없고 인도에도 없어. 그런 게 왜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의 바탕이 그러니까 달린 거야. 한국이라는 밭에 불교라는 씨가 떨어지니까 중국과 일본과 서양과시 핀 꽃이 달려. 여기 이 밭에서 자라주고서 새로운 빛을 내고 생명 있는 활기가 난다. 그걸 잘 배우면 통해요. 깜짝 놀래. 응? 대승기실론이라는 게 있는데 기실론이 그 주석이 중국에도 하고 망향오살의 거라고 하지만 원효가 쓴 대승기실론이래야 정확하고 깊은 그 오의를 깊은 뜻으로 발언합니다.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진짜 기독교예요. 지금 세계 기독교 학자가 얼마나 많아. 신약이니 구약이니 신교 가톨릭이니 뭐 개신교니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진짜 기독교인이 온다. 나왔어요. 아주 잘 모르지 세상 사람들이. 함석근 선생이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 양반 선생님이었어. 함석근 선생이 아버지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 그분은 서양의 신학자가 알트니 브루너니 무슨 뭐 최고 신학자라도 다 와서 다시 배워야 돼. 그게 누구냐? 유영로 선생이라고 있어. 예. 나는 그분하고 30년 동안 같이 가서 조선으로 배웠어. 얘기하고. 그런 거에 좋은 얘기해. 내가 생각했다. 내 생각을 좋아하고, 그도 좋아했어. 그리고 그거 어디가 강연할 때 유명한입니다. 아무정 때 유아무개는 이런 말을 해버리라고. 나는 선생님하고 말을 안 하고 앉아서 이런 말을 못해나 10시에서 가면 11시, 12시, 1시, 2시 와요. 근데 그걸 아주무개 나는 우무개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둘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마디 해. 그럼 내가 대답 안 해. 내가 생각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고. 그 대답 안 해. 가만히 있다. 다시 또 얘기해. 그러면 4시간인데 차도 안 마시고 점심도 안 먹고 전소리도 안 먹고 그렇게 하니까 2시간은 일어나 저하고 매주 월요일이면 30년 했어. 그냥 보니 가끔 다른 데가 얘기할 때 유아무개가 이런 말을 했나이라고 난 듣지도 못하게 안 갔대. 들은 사람이 나한테 전집이 있어요. 5일지라는 거기 내 얘기도 못 들어있어. 그냥 뭐 직접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무슨 사상이 마호메트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새로운 마호메트 이론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이 해석하고. 내가 오사마 빈 라덴을 만나면 할 말이 있어. 테러하는 본부요. 부시가 디디 폭격을 해도 지하에서 안 나와. 못 잡아. 잡아도 소용없어. 왜? 죄인이 오사마 빈 라덴이 또 나올 때. 죽어도 상관없어. 처녀들이 폭탄을 쓰고 탁 터져주고. 그러면 알라시도 잘했다고. 하나 죽이면 잘했다고, 둘 죽이면 더 잘했다고 하고, 많은 사람, 자기 반대하는 신도나 정치인을 말아서 한다고. 얼른 오라고 한다고. 돈 줘도 안 돼, 먹을 거 줘도 안 돼, 옷 줘도 안 돼. 그건 신앙이니까. 근데 내가 얘기하거든, 오사마 빈 라덴은 코란 경별 5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 죽인 일도 없고, 거짓말한 일도 없고, 무슨, 성범한 일도 없고, 무슨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한 사람만 죽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죄가 지구상의 인류를 다 죽인 거와 죄가 같다. 그렇게 했는데, 마호메트, 코란 경전에 마호메트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지가 나 사람을 죽이고 그냥 폭탄 떨어져서 막 죽이냐. 나는 마호메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하는데 마호메트 운동에는 비석도 없어. 일체 사람이 평등한데 뭐 독특하다고 세워? 마호메트 이 성당에는 십자가도 없어. 그 예수보다 620년 뒤에 났어. 다 같이 유대인이요. 예수교보다 더 평등하고 자유롭고 잘하는 사람.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때려부시려고 하면 아마 내가 얘기를 듣고 오사마 빈 라덴이 뻘떡 일어나서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선생님 말씀이 처음 들었습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렇게 폭격하고 태도해서 끝나는 거 아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 되게 하나. 그 소리를 알아야 돼. 대단히 중요해. 이거 다른 데는 없어. 우리나라 사상과 철학은 통일의 철학들이 종교간의 싸움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걸 해결하자고 승리하는 거야. 거기 다 들어있어. 자꾸 목이 말라서 조금 쉬는 게 좋겠어. 한 10분만 쉬었다 다시 들어있고.